존경하는 은평갑 주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박주민 은평갑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엄중한 마음으로 제22대 은평갑 국회의원 출마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절체절명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국민들은 민생 파탄의 상황에서 일상의 행복과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과값 많이 올랐습니다. 10,000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사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파, 배추, 토마토 할 것 없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물가뿐만이 아닙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1%로 고금리로 인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실질 이자 비용은 지난해 전년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업 역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GDP 대비 비금융 기업 부채가 125.2%로 조사 대상 국가 중 4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가 되니 가게는 가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쓸 돈이 없습니다. 당연히 소비는 얼어붙고 가뜩이나 힘든 국내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보통 국가는 적극적인 재정으로 가계와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작년 한 해 5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가져왔습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돈조차도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당면한 어려움을 넘어서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어려움에도 봉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출생과 기후위기로 인한 위기입니다. 극심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그것으로 인한 극심한 경쟁, 이러한 각박함이 유발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위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올해에는 세계 최초로 연간 0.6명대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저출생은 당연하게도 매우 빠른 속도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낳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매우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매우 큰 폭의 사회적 변화가, 그것도 신속하게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 삶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야당을 상대로 한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또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 동참하기 위하여 아리백과 EU 탄소국경 조정제도 등 녹색 무역 장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재 수출기업 10곳 중 2곳은 이미 고객사로부터 아리백 이행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아리백 이행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기업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아리백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B2B 사업에서 최대 31조 원의 매출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녀와서 자랑했었던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업체도 아리백 참여 선언을 했는데요. 2040년까지 고객사를 포함한 모든 생산, 유통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 역시 ASML이 만드는 반도체 제조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아리백 흐름과는 반대로 용인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끌어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와 원전에서 만들어낸 전기가 아리백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어도 팔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 등 중요 장비들을 제공받지 못해서 아예 반도체를 만들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일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첫 탄소 배출량 보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2022년 기준 한국의 EU 수출액 중 약 7.5%에 해당하는 품목이 탄소 배출량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기한 내에 보고를 마치지 않으면 톤당 50유로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보고를 앞두고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물품이 보고 대상인지조차 몰랐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혼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녹색 무역장벽이라는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은 아리백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속편하고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은 목숨을 걸고 수출 전장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여당 대표가 한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무능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은 한가합니다. 또한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가적 핵심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중국에 처음으로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앞선 건 2012년 조사를 처음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의 경쟁력은 중국에 크게 뒤져 있다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발견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무려 14.7%나 삭감되어서 과학계에서는 R&D 대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정부 그리고 여당은 민생과 경제에 대한 능력은 있는지, 그리고 능력은 고사하고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정기조를 바꾸라 라고 요구한 국회의원은 입을 틀어막혀서 들려나왔고, R&D 예산을 복원하라 라고 요구했던 카이스트 졸업생 역시 입을 틀어막혀서 끌려 나왔습니다. 과연 이 정부는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권력에 취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도 진상규명은커녕 고위직은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구라는 소관부처 장관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부 최장수 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역시 은폐와 꼬리 자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던 수사단장은 오히려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됐었던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오늘 출국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인천공항으로 달려가서 이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시켰던 수사 대상이
법무부의 호주대사 인사검증을 통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어떻습니까? 명품백 수수가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고 주가 조작 혐의의 결과는 관련된 공범들의 재판 결과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서면 조사를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종점이 대통령 처가 땅 부근으로 변경된 것,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니 오히려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나섰고 그 불편함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이 정도로 권력과 법치가 사유화되고 왜곡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정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 실정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 뿐이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저 박주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파탄난 민생을 챙기는 역할의 한 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담당하겠습니다.